요즘 밤에 잠 깨시면 이런 생각하시죠? 나도 언젠가 큰 병 걸리는 거 아닐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기운은 예전 같지 않고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불안하시죠? 저도 압니다. 저도 올해 57세입니다. 이제 제 차례가 올 수도 있다는 걸 매일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어요. 30명이 모였는데 그중 5명이 안 왔습니다. 암 투병 중이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나이 또래가 다들 그렇습니다. 잠깐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려운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데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 있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들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건강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친구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며칠 동안 잠이 안 옵니다.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 건강검진 결과 봉투를 받으면 손이 떨립니다. CT 찍어보자는 의사 말에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의사지만 아니 의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병원에서 매일 암 환자분들을 보거든요. 그분들이 처음 오실 때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면역력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매일같이 생기는 이상한 세포들을 찾아내서 없애버리거든요. 문제는 60대가 넘어가면서 이 면역 세포들이 점점 지쳐간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진료실에 65세 남성분이 오셨어요. 키 175cm에 체중이 52kg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70kg이 넘었대요. 선생님, 밥은 먹는데 자꾸 살이 빠져요. 그리고 자꾸 피곤합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암이었어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드시는 음식이 어떻게 되세요? 그분 대답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아침은 거르고요. 점심은 국수나 빵 먹고 저녁은 대충 집에서 먹는데 입맛이 없어서 단 것 좀 먹고 그래요. 사탕도 좀 먹고 탄산음료도 마시고. 그 순간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분이 매일 암세포에게 밥을 퍼다 준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여러분, 암세포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바로 당입니다. 설탕, 흰 밀가루, 빵, 국수, 과자, 음료수. 이런 것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전부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이 암세포의 밥이 됩니다. 요즘 우리 또래 분들 식단을 보면 정말 걱정됩니다. 아침에 식빵에 잼 발라서 커피 한 잔, 점심엔 칼국수, 저녁엔 흰 쌀밥에 단 간장으로 만든 반찬, 후식으로 과일이나 떡. 이게 전부 당입니다. 암세포가 좋아서 춤추는 식단이에요. 사실 제가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 의대 동기 이야기입니다. 같은 해에 의사 면허를 따서 20년 넘게 같은 병원에서 일했어요. 저보다 건강관리를 훨씬 더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주말마다 등산 다니고 매년 종합검진 빠짐없이 받고요.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영만아 하나. 췌장암이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행이 빠른 암이거든요. 그때부터 친구의 투병이 시작됐습니다. 수술하고 항암제 맞고 방사선 치료받고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친구의 몸은 약해졌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입맛을 잃고 밥을 못 먹으니 기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니 면역력이 무너지고 악순환이었습니다. 결국 작은 폐렴이 왔고 그걸 이겨내지 못했어요. 암과 싸우다가 진 게 아니라 몸이 너무 약해져서 감염을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 부인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밥을 거의 못 먹었어요. 억지로 먹이려고 해도 토하고 그냥 죽도 못 먹고 결국 링거만 맞다가 갔어요.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암을 이기는 건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걸요. 그 힘은 바로 음식에서 나온다는 걸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도 암이 두렵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워요. 우리는 알거든요. 항암제가 얼마나 힘든지, 수술 후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 재발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저희 의사들은 자기 몸만큼은 미리미리 챙깁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의사들 밥상을 보시면 알아요. 현미밥에 나물 반찬,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브로콜리, 양배추, 그리고 간식으로 삶은 고구마.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압니다. 이 음식들이 암을 예방한다는 걸요. 그런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세요. 아니, 들어는 봤는데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몰라요. 오늘 제가 그걸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들입니다. 암세포의 약점을 찌르는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요? 그거 달잖아요. 당 많으면 나쁘다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더 해보니까 고구마는 다릅니다. 설탕이나 빵, 과자 같은 건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럼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확 나옵니다. 이 인슐린이 문제예요. 암세포한테 어이, 에너지 왔다. 빨리 자라. 하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고구마는 천천히 소화됩니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요. 인슐린도 적당히만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 세포는 에너지를 받지만 암세포는 폭발적으로 자랄 수 없어요. 더 놀라운 건 고구마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고구마를 자르면 속이 무슨 색인가요?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다양하죠. 바로 이 색깔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노란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아요. 이게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면서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폐, 위, 식도 같은 곳의 세포를 보호해요. 담배 피우시던 분들, 미세먼지 많이 마신 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주황색 고구마는 더 강력해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암세포가 분열하는 걸 막아줍니다. 암세포는 계속 둘로 나뉘면서 늘어나잖아요. 그걸 딱 멈춰 세우는 거예요. 보라색 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블루베리에 많다는 그 성분이요. 이게 뭘 하냐면 암세포가 영양분 받으려고 혈관 만드는 걸 막아버려요. 혈관이 안 생기면 암세포는 커질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고구마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암 발생률이 절반 이하였습니다. 절반 이하예요. 두 번째 음식은 몸속 청소부라 불리는 브로콜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왜 좋은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별로 없으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독소에 노출됩니다. 공기 중에 미세먼지, 음식 속 첨가물, 스트레스로 생기는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그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브로콜리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청소부를 깨웁니다.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들을 활성화시켜서 몸속 나쁜 것들을 쓸어서 밖으로 내보내요. 미국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브로콜리 새싹을 매일 먹은 사람들은 몸에서 발암 물질이 배출되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NK 세포라고 아시나요? 내처럴 킬러, 자연살해 세포예요. 이름부터 무섭죠? 이 세포들은 암세포를 발견하면 즉시 공격해서 죽여버립니다. 우리 몸의 특수부대예요. 브로콜리를 먹으면 이 NK 세포가 활발해집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NK 세포 활동이 떨어지거든요. 그걸 다시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조리법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푹 삶으면 다 날아가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끓는 물에 30초만 담갔다가 건지세요. 색이 선명한 초록색으로 변하면 바로 건지는 겁니다. 아삭한 식감이 남아 있어야 영양소도 살아 있어요.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물을 살짝 뿌리고 랩 씌워서 찌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장의 수호자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위에 좋은 채소, 속 쓰릴 때 먹는 것? 맞습니다. 양배추는 위벽을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양배추의 진짜 능력은 따로 있어요. 양배추에는 인돌스리카비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호르몬 균형을 잡아줘요. 여성분들 많이 걱정하시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암들은 호르몬이랑 관계가 깊어요. 특히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많으면 위험합니다. 양배추 속 이 성분이 나쁜 에스트로겐을 좋은 형태로 바꿔주거나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정수기처럼 걸러주는 거예요. 남성분들도 주목하세요. 전립선 암도 호르몬과 관련이 있어요. 나이 드시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는데 양배추가 이걸 예방해 줍니다. 또 하나, 양배추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요. 간에서 독소 분해하는 효소를 늘려줘서 술 드신 다음 날이나 약 많이 드실 때 특히 좋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먹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 이 셋을 따로따로 먹어도 좋아요. 하지만 함께 먹으면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고구마가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혈당을 안정시켜요. 그 상태에서 브로콜리가 몸속 독소를 청소하고 양배추가 호르몬 균형을 잡아줍니다. 게다가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브로콜리의 비타민 C 흡수를 도와주고 양배추의 섬유질이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내보냅니다. 한 접시에 담아보세요. 찐 고구마 반 개, 살짝 데친 브로콜리 한 줌, 생으로 채 썬 양배추 조금. 여기에 들기름 한 숟가락, 소금 약간만 뿌리면 완벽한 한감 식단입니다. 선생님, 언제 먹어야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저녁에 드시는 걸 권합니다. 밤에 우리 몸이 회복되거든요. 자는 동안 이 영양소들이 일을 해줍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조리법을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절대 튀기지 마세요. 고구마 튀김 맛있죠? 브로콜리 튀김도 바삭하니 좋고요. 하지만 기름에 튀기면 영양소가 다 파괴됩니다. 게다가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고구마는 쪄서 드세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찜통에 2~30분 찌면 됩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으니까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군고구마는요? 가끔은 괜찮아요. 하지만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고온에서 구우면 당도가 너무 높아져서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세요. 브로콜리는 살짝만 데치거나 쪄서 드세요. 아니면 날로 드셔도 됩니다. 다만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30초 정도 데쳐서 드시고요. 양배추는 생으로 채 썰어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쌈 싸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씹어 드셔야 합니다. 갈거나 주스로 만들지 마세요. 음식을 씹으면 침이 나옵니다. 이 침 속에 소화 효소가 들어 있어서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줘요.
또 씹는 행동 자체가 뇌를 자극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한 입에 20번 이상 씹으세요. 처음엔 귀찮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좋아, 오늘부터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만 먹어야지.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이겁니다. TV나 유튜브에서 뭐가 좋다고 하면 그것만 드시는 분들. 한 환자분이 계셨어요. 70대 초반 여성분이었는데 암 예방에 좋다고 해서 한 달 동안 브로콜리만 드셨대요. 아침, 점심, 저녁 브로콜리.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살이 쭉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병원 오셔서 검사해 보니 단백질 결핍, 빈혈, 골다공증까지 왔어요.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는 기본이고 여기에 단백질을 꼭 더하셔야 해요. 생선, 계란, 두부, 닭고기 같은 것들이요. 하루 3끼 다 챙기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나이엔 소식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다만 드실 때 제대로 영양이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제가 환자분들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똑같은 병이어도 마음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에이, 나이 먹으면 다 아픈 거지 뭐 하시면서 포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회복이 더뎌요. 반대로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 손주도 봐야 하고 여행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회복이 빨라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의 최대적입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화내고 이런 감정들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요. 이게 지속되면 면역 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공원 산책하시거나 좋아하는 음악 들으시거나 손주들이랑 전화 통화하시거나 이런 작은 것들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암은 이제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제가 의사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30년 전만 해도 암 진단받으면 그게 곧 사형 선고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가 넘는 암들도 많아요. 물론 완치가 안 되는 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음식과 생활 습관입니다.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제 동창들도 하나둘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은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고구마 한 개 쪄서 드시고 브로콜리 조금 데쳐서 드시고 양배추 조금 썰어서 드세요. 그리고 천천히 씹어 드시면서 생각하세요. 내 몸의 면역 세포들이 지금 힘을 얻고 있구나. 이게 한 달, 2달, 1년 쌓이면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은 건강하게 손주들과 놀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를 매일 드세요. 둘째,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살짝 데쳐서 드세요. 셋째, 꼭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넷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다섯째,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제 친구는 결국 암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암을 이기는 건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우리 몸 스스로의 힘이라는 것. 그리고 그 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의 몸은 아직 젊습니다. 60대는 요즘 청춘이에요. 제대로만 관리하시면 80, 90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계속 건강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소에 어떤 음식 드시는지,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저녁부터 따뜻한 고구마 한 개 찌셔서 드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내분비내과 전문의 최영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